번째 다음 강연 주제입니다. IBS 연구단의 오충원 교수님께서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통증에 대한 뇌과학을 좀 말씀을 좀 오버뷰를 드리려고 해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화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건 19금 영화라 나중에 성이 되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찰리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최근에 이 인형으로 만든 영화를 인형 영화인데 어떻게 19금이냐 보시면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영화의 그 배경은 바로 매일매일이 똑같은 가장 비인간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응대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센터, 전화 상담 센터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그 고객센터,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상담 전문가예요. 되게 재밌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컨퍼런스에 가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강연 중간에 나옵니다. What is to be human? 사람이라는 건 무엇인가? What is to ache? 아프다는 건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란 건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비슷한 질문 가운데 있으면 A, B, A-. 그래서 B가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프다는 것.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른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영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클 크립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사람이 웨스트월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웨스트월드라는 미드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19금이라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몰래 보셔도 되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최나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안토니 홉킨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AI예요. 정말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공원 얘기입니다. 주라기 공원이랑 비슷하죠. 공원이에요. 이 마이클 클립턴 공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로봇과 함께 인터랙션하면서 살아가는데 로봇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크리에이터가 창조자죠. 로봇을 너무 아껴요. 사람과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과 너무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결국에 의식의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 질문에, 이 미드의 핵심 질문에는 바로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로봇을 의식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제 연구 주제랑 너무 맞아서 이렇게 보자마자 이거 바로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잘 해놓은 겁니다. 자, 고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애슐리 블라커라고 하는 이 소녀는 선천성 무통각증을 갖고 태어났어요. SCN 9A 진의 뮤테이션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통증을 못 느낍니다. 자, 이 뉴욕타임즈 아티클의 제목은 고통 없이 크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라면을 끓이는데 국자가 팥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아프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국자가 빠지니까 급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아프면 아마 손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하죠.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의 이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이라는 컨디션을 쳐보면 여기 나와요. It is an extremely dangerous condition. 극도로 위험한 병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반대로
이 네이처에서 이제 페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인에 대한 뉴스 아티클을 담아서 아웃룩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런 인포그래픽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통증 없이는 살 수 없다. We cannot live without it.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통계입니다. 그 통증으로 1년에 드는 비용이 이 미국 통계인데 700조 원 이상이고 보시면 놀라실 수 있겠지만 heart disease, 심장 질환 혹은 캔서, 다이비티스, 당뇨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있어요. 제가 뒤져봤더니 20년 전 통계가 있어요. 20년 전에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정도 비용을 알아봤더니 2조 2천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암에 비해서 10배예요. 자, 통증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조금 아파서, 아픔이 적당해서, 어느 날이 좋았다. 반응이 좋네요. 대구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모든 날, 여러분이 아프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자, 통증을 연구할 통증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이 되죠. 자, 팔이 아프면 팔에 통증이 있을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있을까요? 어깨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어디를 보면 우리가 통증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허리 MRI 많이 찍으실 허리 통증 많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요새 허리 통증 허리 MRI가 또 그 보험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 찍으시는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1994년, 90년대 중반에 NEJM이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이 저널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허리 통증 증상이 없는 98명의 허리 MRI를 찍었어요. 안 아파요. 이게 허리 MRI는 정상입니다. 2명의 전문가 의사에게 정상인 MRI라고 말하지 않고 판독을 받았어요. 그 중에 76%에서 MRI에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허리 MRI 결과는 허리 통증과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허리 MRI 찍는 게 그 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더 긴 얘기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서 그냥 마치고 그래서 허리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보면 통증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데카르트가 대답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어떻게 200 몇 년 전이죠? 거의 400년 전에 데카르트가 그린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통증 학회에 가면 얼마 전에 뇌신경과학회 그 통증 과학의 대가 알란 바스바움이라는 분이 와서 또 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데카르트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불이 나면 여기 발에 어떤 센서가 눌려요. 버튼 같은 게 눌려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전선 같은 거에 신호가 쭉 전달이 돼서 띵동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뇌에서.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누르면 울린다. 그래서 벨 티오리라고도 부르고요. 전선 티오리라고도 부르고 스페시피시티 티오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데카르트는 하나는 맞았어요. 근데 대부분 틀렸어요. 여기서. 자, 뭘 맞았냐? 뇌를 봐야 한다는 건 맞았어요. 근데 틀린 부분은 아픔을 대하는 뇌죠. 오늘 제목인데 이 아픔에 대한 뇌의 역할이 좀 틀렸습니다. 뇌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띵동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가셔서 생리학책을 딱 펴보시면 통증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뉴로바이올로지나 이런 책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사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림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저 들어갔네요. 예. 자, 비슷해요. 뭐냐면 이 센서리 여러분의 팔이나 이런 피부에서부터 띵동 버튼이 눌리면 이 스파이럴 코드 척수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으로 가서 브레인에 이제 다다릅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전 1.0이에요. 이거는 제가 2.0까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1.0에서는 이런 티오리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알 수 있는 의사들도 다 이거밖에 못 배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맞다면 이 뇌 통증 경로 버전 1.1이 맞다면 어떤 치료가 될까요? 자, 충격적이게도 잘라야 돼요. 다 잘랐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잘랐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이제 1965년에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의 멜삭이라는 거의 통증의 텍스트북을 쓰신 분이 사이언스에 이 그림을 실었어요.
그러면서 잘라도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은 뭐냐면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 통증은 이 줄에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뇌 통증 경로 2.0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걸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요. 자, 세계 제2차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1960년대 중반에 비처라고 하는 이 군의관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하는데요. 그 엄청 시비어한 심각한 인저리를 이제 입은 병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아프냐?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215명의 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32.1%, 69명은 안 아파, no pain, I have no pain. 55명은 약간 아파, slightly painful,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또 진통제 필요하냐 그랬더니 73%가 나 진통제 필요 없어, 안 아프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쟁 상황에서 아픈 거는 어떤 의미죠? 이 전쟁을 이긴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이 군인들이 오히려 익사이먼트를 보일 때 흥분해가지고 아픈데 지금 인저리가 너무 심한데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인부가 일을 하다가 대못에 점프를 했어요. 모르고. 그래서 신발을 뚫었어요. 이 사람이 아파서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이런 보고, BMJ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랑 아니면 신경안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신발을 열어봤어요. 못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통과했어요. 발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자, 뇌는 없는 통증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있는 통증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용어가 있어요. 없는 통증 만들어내는 게 노시보 이펙트라고 하고요. 있는 통증을 없애는 게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뇌 경로 2.0 여러분, 뇌에 도착한 이후에 엄청 복잡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호작용, 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뇌는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픔을 대하는 뇌의 자세 역할은 뇌는 통증 신호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여과하고 또 조절합니다. 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뇌는 맥락과 상황과 여러분의 신념에 의해서 통증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뇌 전체가, 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뇌 전체가 이 아픈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 한다고 보통 저희 전문 용어를 그러는데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뇌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뇌를 측정하는데, 자, 뇌 측정의 문제, 아니 통증 측정의 문제를 조금 하기 위해서 좀 영화를 가져왔는데, 자, 빅히어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여기서 죄송하지만 자막이 없어. 소리가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려서 비티오로 본거 아니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름 비티오로 아니고 Hello, I am Baymax, 아 왜이맥스잖아 healthcare companion. Hey, 이거 모른다 못 Baymax, I didn't know you were still active. I heard a sound of distress.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Oh, I just stubbed my toe a little. I'm fine. On a scale of 1 to 10, how would you rate your pain? 자, 죄송해요. 자막이 없는데 이게 간단해요. 아팠어요. 했더니 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 너 아직 AK인지 몰랐다. 그래서 너 아픈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1에서 10까지 얼마나 아프냐? 여러분들이 지금 응급실에 가시면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state of the art, 가장 통증을 측정하는데 가장 최첨단 장비예요. 물어보는 거. 자, 자기 보고 숫자형 통증 평가 척도라고 합니다. 말해주세요. Numerical Pain Rating Scale, NPR. 이렇게 NPR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보고 자, 이게 완벽하지 않죠? 자, 보세요 한번. I'm okay, really. Thanks. CEO가 괜찮다. Does it hurt when I touch Sure, it? it's okay. No touching. You got it. You have fallen. You think? On a scale of 1, on a scale of 1 to 10, on a scale of 1 to 10, how would you rate your pain? 0.
자, 이게 그 자기 보고식 평가 속도의 한계를 아주 잘 나타내죠. 지금 아파요, 분명히. 근데 뭐라 그래? zero라고 그래. 안 아프다. 야, 0이다. 자, 자기 보고식 이런 통증 측정은 이렇게 바이어스, 자기의 숨은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한 It is 단계 더 alright to cry. No, Crying is a natural response to pain. I'm not crying. I will scan you for injuries. Don't scan me. Scan complete. Unbelievable. You have sustained no injuries. However, your hormone and neurotransmitter levels indicate that you are experiencing mood swings. Common in adolescence. Diagnosis? Puberty. Whoa, what? 자, 지금 사춘기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자, 너 안 아픈데,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런다. 그럼 내가 너 스캔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 뇌 스캔을 통한 진단과 치료 선택. 이게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또 보면서, 야, 이거 내가 하는 연구는 제 아들한테, 야, 이게 아빠가 하는 연구야. 이러면서. 자, 이게 아직은 뭐 우리 앞에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하는 건 뇌를 보고 활동하는 뇌를 측정한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맞추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 리딩입니다. 저희는 제 목표, 제 꿈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뇌를 찍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2013년에 제 지도교수와 함께 냈던 제가 박사과정 중에 냈던 논문입니다. 자, 어떻게 활동하는 뇌를 측정하냐? 저희 fMRI, MRI라는 툴을 사용, MRI 들어보셨죠? MRI를 컨트라스트를 잘 이용을 하면 뇌혈류에 있는 뇌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뇌혈류에 있는 옥시전 레벨, 산소 레벨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부위가 액티베이트 되면 여러분 유런이 이제 액티베이트 하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가 더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는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측정합니다.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죠. 실제 저희 센터 MRI 머신이고요. 저희 피험자입니다. 자, 저희 센터가 센터 자랑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IBS 내각 이미징 연구나 그리고 저희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는 저희가 이런 사람을 위한 스캐너가 3T, 7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위한 스캐너까지 있어서 활동하는 뇌, 브레인 인 액션을 저희가 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재서 또 저희가 그걸 제기만 하면 안 되고 저는 통증 연구하니까 통증 기계가 있어야겠죠. 다양한 통증 기계를 갖춰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통증을 경험하고 싶다. 오시면 됩니다. 통증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뇌를 보고 싶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압력 통증 기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개발했어요. 압력 통증 기계 손톱이나 몸에 이렇게 누르는 통증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통증 기계가 있고요. 전기 자극으로도 통증을 줄 수 있고요. 근데 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FDA 어프로벌도 다 받아야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기계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갖춰 놓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증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 핫소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핫소스, 캡사이신 소스 여러분 슈퍼에 가면 사실 수 있죠? 그냥 삼키지 마시고 음식에 넣어서 삼키지 마시고 진짜 조금 발라다가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파요. 그동안에 이제 뇌를 찍어서 저희가 마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뇌 활동 패턴을 저희가 하는 게 뇌 활동 패턴을 얻어서 스스로 보고한 통증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뇌가 이제 박셀로 돼 있는 박셀이 뭐냐면 여러분 화면 보시면 컴퓨터 화면 보면 픽셀이라고 있죠? 하나하나의 유닛입니다. 그게 3차원으로 있는 게 박셀이에요. 그 박셀이 한 20만 개가 됩니다. 20만 개를 가지고 이 통증을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디멘전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좀 설명을 해놨어요. 20만 개 변성에 있는 방정식 풀려면 20만 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 연구에서 30에서 100명 정도를 찍어요. 물론 레피티션을 하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핫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툴을 가져와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갤러리처럼 그냥 이런 거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이런 걸 개발해왔다, 이런 거 보여드린 건데, 자, 2013년에 저희가 개발했던, NEJM에 발표했던 MPS라는 짧은 10초의 열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증 세기를 이제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열자극에 의해서 똑같은 자극이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또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 저는 생물학 학부를 나오고 심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뇌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떻게 뇌가 반응하고 통증을 조절하는지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5년에 제가 이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통증을 바꿔야겠다 하고서 저희가 굉장히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뜨거운 걸 주면서 이게 시원한 아주 추운 날에 그냥 따뜻한 담요처럼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냥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증 조절을 하게 시키면은 굉장히 통증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뭐 통증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해봤더니 자, 복잡하죠. 영어로 다 나와있어서 죄송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통증 자극을 처리하는 뇌 영역들과는 다른 뇌 경로를 통해서 이 조절들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 자극 세기, 열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까 MPS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마커에 의해서 했다면, 이 생각에 의한 통증 조절은 뉴클리어 서컴벤스와 벤트럴 미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연결이 중요했다는, 지금 말씀드리면 자세한 영역 얘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이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분이 기쁜 생각을 할 때 액티베이트 되는 영역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저희 연구실 Computational Cognitive Affective Neuroscience 코코안랩이에요. 그래서 cocoanlab.github.io에 가시면 제 연구실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학생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